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74세 박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어르신은 손자 이름을 부르다가 말고 입을 다물고 한참을 멍하니 계셨어요. 입안에서는 분명히 그 이름이 맴도는데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뇌 어딘가로 사라지는 느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거 있잖아요, 그거. 뭐더라? 이 단어가 혀끝까지 왔다가 도망가는 그 답답한 느낌 말이에요. 박 어르신은 처음에 이걸 치매의 시작인 줄 알고 밤잠을 설치셨대요. 병원 몇 군데를 다니며 검사도 받아보셨는데 MRI 찍어도 뇌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꾸 깜빡깜빡하고 왜 머릿속이 안개 낀 것처럼 멍한 건지 아무도 설명을 못 해주더라는 겁니다. 약국에서 은행잎 추출물도 사드시고 TV에 나온다는 건강기능식품도 먹어봤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어르신의 목을 만져보고 베개 높이를 물어보고 평소 자세를 체크했을 때 바로 원인을 찾았습니다. 뇌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목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목이 뇌로 가는 혈액의 고속도로를 막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뇌는 참 신기한 기관이에요. 몸무게의 겨우 2%밖에 안 되는 작은 덩어리인데 심장이 뿜어내는 혈액의 무려 15%에서 20%를 혼자 다 빨아먹습니다. 왜냐하면 뇌세포는 다른 세포와 달리 에너지를 저장해 두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24시간 내내 실시간으로 산소와 포도당을 공급받아야 해요. 마치 도시 전체에 전기를 공급하는 발전소처럼 단 1초도 멈출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혈액이 뇌로 가는 길목에서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뇌세포 자체는 멀쩡한데 연료가 안 들어오니까 뇌가 절전 모드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꺼지는 게 뭘까요? 바로 기억을 꺼내는 회로입니다. 그래서 손자 이름, 며느리 전화번호, 어제 먹은 반찬 이름이 머릿속 어딘가에는 분명히 있는데 꺼낼 수가 없는 거예요. 서랍 속에 물건이 있는 건 아는데 서랍 손잡이가 녹슬어서 열리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박 어르신도 바로 이 상태였어요. 뇌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단지 뇌로 가는 혈액의 양이 조금만 딱 10%만 줄어도 단기 기억을 꺼내는 능력이 확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르신의 목은 그보다 훨씬 더 심하게 뇌 혈류를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왜 목이 문제일까요? 여기에는 우리가 전혀 모르고 있던 목뼈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목뼈 안에는 추골동맥이라는 혈관이 지나가는데 이 혈관은 뇌로 피를 보내는 두 갈래 길 중 하나예요. 목이 굳거나 자세가 나쁘거나 베개가 높으면 이 통로가 물리적으로 눌리면서 뇌로 가는 혈액의 양이 뚝 떨어집니다. 마치 호스를 밟으면 물이 안 나오는 것처럼요. 이건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들어오는 피가 부족한 것도 문제지만 나가는 배수구까지 막히면서 뇌 속에 아밀로이드 베타 같은 독소가 쌓이기 시작해요. 이게 바로 치매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박 어르신의 경우는 아직 되돌릴 수 있는 단계였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제가 박 어르신에게 알려드린 것과 똑같은 방법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단 3분이면 막힌 뇌 혈류를 뚫을 수 있는 정확한 방법, 높은 베개가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어떤 자세가 뇌를 살리는지까지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댓글에 기대 2글자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이 정보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어르신에게 알려드렸던 방법 첫 번째는 풍지혈 10초 펌핑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손을 목 뒤로 가져가 보세요. 귀 뒤쪽 뼈가 만져지시죠? 거기서 손가락 하나 정도 아래로 내려오면 양쪽으로 움푹 패인 곳이 있어요. 바로 그곳이 풍지혈입니다. 검지와 중지 두 손가락을 그 자리에 대고 작은 원을 그리듯이 10초 동안 지그시 눌러주세요. 꾹꾹 펌핑하는 느낌으로요. 왜 이걸 해야 할까요? 풍지혈은 후두하근과 승모근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이 부위가 굳으면 뇌저동맥 부근의 혈관들이 조이는 압력을 받아요.
마치 수도꼭지를 살짝 잠근 것처럼 뇌로 가는 피의 양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 풍지혈을 자극하면 뇌혈관의 압력 밸브가 열리면서 즉각적으로 혈류량이 증가합니다. 실제로 환자분들 중에는 풍지혈을 누르는 순간 눈앞이 환해지는 느낌을 받는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게 바로 뇌로 산소가 쏟아져 들어가는 신호입니다. 박 어르신도 처음 풍지혈을 눌렀을 때 아, 이거구나 하고 바로 느끼셨어요. 머리가 맑아지는 게 느껴진다고요. 하루에 3번, 아침, 점심, 저녁 각 10초씩만 눌러주면 뇌 혈류의 고속도로가 뚫립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잠자는 동안 굳어있던 목 근육을 풀어주는 거니까요. 두 번째는 베개 높이를 6cm에서 8cm로 당장 낮추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집에 가서 자기 베개 높이 한번 재보세요. 손가락 4개를 나란히 세워서 쟀을 때 그보다 높으면 당장 바꾸셔야 합니다. 의학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베개 높이는 6cm에서 8cm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누웠을 때 목뼈가 자연스러운 C자 곡선을 유지할 수 있는 높이예요. 왜 베개 높이가 이렇게 중요할까요? 베개가 높으면 목뼈가 C자 곡선을 잃고 앞으로 꺾입니다. 이때 2가지 치명적인 일이 동시에 일어나요. 첫째, 뇌로 혈액을 공급하는 추골동맥이 물리적으로 압박을 받아요. 호스를 구부리면 물이 안 나오잖아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둘째, 뇌에서 쓰고 남은 노폐물을 배출하는 림프관까지 같이 눌립니다. 하수도가 막히면 집안에 쓰레기가 쌓이듯이 뇌 속에 아밀로이드 베타 같은 독소가 차곡차곡 쌓이는 거예요. 2024년 일본 연구에서는 높은 베개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낮은 베개 사용자보다 뇌졸중 위험이 월등히 높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연구진은 이걸 쇼군 베개 증후군이라고 이름 붙였어요. 옛날 일본 쇼군들이 머리 모양을 유지하려고 높은 나무 베개를 베고 잤는데 그 때문에 뇌졸중으로 갑자기 쓰러지는 경우가 많았다는 겁니다. 목이 꺾인 채로 7시간, 8시간을 자면 그 시간 동안 뇌는 계속 혈액 부족 상태로 고통받는 거예요. 박 어르신도 예전에는 베개를 2개 겹쳐서 베고 주무셨대요. 목이 편하다고 느껴서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뇌를 굶기는 자세였던 겁니다. 제가 베개를 낮추라고 했더니 처음엔 낯설어 하셨어요. 목이 불편하다고요. 하지만 3일만 적응하면 오히려 이게 훨씬 편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개운해요. 뇌가 밤새 제대로 된 혈액 공급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효자손이나 손으로 날개뼈 사이를 자극하는 겁니다. 등 중간쯤 날개뼈와 날개뼈 사이에 손이 닿기 어려운 부분 있잖아요. 거기를 효자손으로 톡톡톡 두드려주거나 손을 뒤로 돌려서 주먹으로 문질러 주세요. 하루에 딱 1분이면 됩니다. 왜 이 부위를 자극해야 할까요? 이 부분은 흉추라고 해서 등뼈가 지나가는 곳인데 여기에는 심장에서 뇌로 피를 쏴 올리는 펌프 작용과 관련된 신경들이 모여 있어요. 현대인들은 앞으로 구부정한 자세로 오래 있다 보니까 이 날개뼈 사이 근육이 늘어나고 약해집니다. 그러면 심장이 피를 뇌로 밀어 올리는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날개뼈 사이를 자극하면 이 부위 근육이 깨어나면서 펌프력이 강화됩니다. 실제로 이 부위를 마사지 받고 나면 어깨가 쫙 펴지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게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니라 실제로 혈액순환이 좋아지는 신호예요. 뇌로 가는 혈액의 고속도로를 넓히는 동시에 심장이 더 힘차게 피를 밀어 올리도록 돕는 겁니다. 박 어르신은 이 3가지를 듣고 나서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아, 내가 예전에 높은 베개 베고 자고 하루 종일 스마트폰만 보고 등 운동은 한 번도 안 해서 그랬구나 하고 바로 깨달으셨어요. 뇌가 나쁜 게 아니라 내가 뇌를 굶긴 거였구나 하고요. 여러분, 이 3가지는 병원 가지 않아도, 약 먹지 않아도, 돈 쓰지 않아도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어르신 한 분 한 분의 기억을 되살리는 일이 바로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나머지 두 가지 핵심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스마트폰을 눈높이까지 들어 올려서 보는 겁니다. 지금 당장 스마트폰 보는 자세를 확인해 보세요. 고개를 얼마나 숙이고 계십니까? 대부분 37도에서 47도 정도 숙이고 보시죠. 심한 경우에는 60도까지 숙이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우리 머리 무게는 평균 5kg입니다. 그런데 고개를 30도만 숙여도 목이 받는 하중은 18kg으로 뛰어오릅니다. 45도 숙이면 22kg, 60도까지 숙이면 무려 27kg까지 증가해요. 27kg이면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 한 명을 목에 태우고 있는 것과 똑같은 무게입니다. 여러분이 스마트폰 보면서 고개를 숙일 때마다 목 위에 어린아이가 한 명씩 올라타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중이 급격히 늘어날까요? 머리가 정상 위치에서 벗어나면 무게 중심이 앞으로 쏠립니다. 그러면 목뼈 7개가 그 무게를 고르게 분산하지 못하고 특정 목뼈에 압력이 집중되는 거예요. 특히 뇌로 피를 보내는 추골동맥이 지나가는 목뼈 구멍이 눌리면서 병목 현상이 발생합니다. 고속도로에 차가 많아서 막히는 게 아니라 도로 자체가 좁아져서 막히는 거예요. 미국 척추외과 전문의 케네스 한즈라즈 박사 연구팀이 실제로 각도별 하중을 측정했는데 하루에 2시간만 고개를 숙이고 스마트폰을 봐도 1년이면 목에 무려 700시간 이상 과부하가 걸린다는 계산이 나왔어요. 이게 10년, 20년 쌓이면 추골동맥은 점점 좁아지고 뇌는 만성적인 혈액 부족 상태에 빠집니다. 그래서 단어가 생각나지 않고 머리에 안개가 낀 것처럼 멍해지는 거예요.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스마트폰을 눈높이까지 들어 올리세요. 팔이 불편하시다면 거치대를 쓰시거나 아니면 의식적으로 턱을 살짝 당기고 보는 자세를 연습하세요. 처음엔 팔이 아프고 불편해도 3일만 적응하면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이 작은 변화 하나가 여러분의 뇌 혈류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5번째는 30분마다 턱 당기기 운동을 5회에서 10회씩 반복하는 겁니다. 앉은 자세에서 어깨를 쫙 펴고 고개를 정면으로 봅니다. 그 상태에서 턱을 몸쪽으로 쭉 당겨주세요. 이중턱 만드는 느낌으로요. 목 뒤쪽 근육이 쭉 늘어나는 게 느껴지시죠? 이 자세를 5초 유지했다가 천천히 풀어줍니다. 이걸 5회에서 10회 반복하세요. 왜 턱을 당해야 할까요? 현대인들은 컴퓨터, 스마트폰을 보느라 목이 앞으로 빠져 있는 상태가 기본 자세가 되어버렸어요. 이 자세가 오래 유지되면 목뼈의 자연스러운 C자 곡선이 일자로 펴지거나 심하면 역C자로 휘어집니다. 그러면 추골동맥이 지나가는 통로가 계속 눌린 상태로 고정되는 거예요. 턱 당기기 운동은 목뼈를 원래 위치로 되돌려주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목뼈가 정상 곡선을 되찾으면 추골동맥도 눌림에서 해방되고 뇌로 가는 혈액의 고속도로가 다시 활짝 열립니다. 30분마다 한 번씩만 해도 뇌 혈류의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어요. 특히 오전, 오후 각각 한 번씩은 꼭 해주세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지금 내가 치매에 걸린 건 아닌지 불안하신가요? 박 어르신도 저한테 제일 먼저 물어보신 게 그거였어요. 선생님, 그럼 저는 치매가 맞나요? 아니면 아닌가요? 여기 명확한 구별법이 있습니다. 힌트를 주면 기억이 나거나 나중에 갑자기 맞다 하고 생각이 나면 이건 100% 혈류 문제입니다. 치매가 아니에요. 뇌 속 어딘가에 기억은 멀쩡하게 저장되어 있는데 단지 그걸 꺼내는 회로에 전기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혈액이 부족해서요. 반대로 사건 전체를 통째로 잊어버리는 경우, 예를 들어 어제 손자가 다녀간 사실 자체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이건 퇴행성 치매를 의심해야 합니다. 뇌세포 자체가 손상되어서 저장된 정보가 아예 사라진 거거든요.
박 어르신은 제가 이 구별법을 알려드렸을 때 얼굴이 환해지셨어요. 저는 손자 이름이 생각 안 날 때 힌트 주면 바로 생각났거든요. 그럼 저는 치매가 아니네요? 네, 맞습니다. 어르신은 치매가 아니었어요. 단지 목이 뇌를 굶기고 있었을 뿐이었죠. 그래서 제가 이 5가지 방법을 알려드렸고 어르신은 그날부터 바로 실천에 옮기셨습니다. 베개부터 바꾸고 30분마다 알람 맞춰서 턱 당기기 하고 스마트폰 볼 때는 의식적으로 들어 올려서 보고 풍지혈은 아침 저녁으로 꼭 눌러주셨어요. 그렇게 2주가 지났을 때 어르신이 전화를 주셨어요. 선생님, 손자 이름이 술술 나와요. 머리에 안개도 걷히고 뭔가 제 머리가 돌아온 것 같아요. 여러분의 기억도 사라진 게 아닙니다. 단지 목 어딘가에 갇혀 있을 뿐이에요. 지금 당장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버튼을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는 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5가지 방법을 하루 일과 속에 어떻게 녹여낼 것인가? 박 어르신이 실제로 하신 루틴을 그대로 알려드릴게요. 먼저 아침입니다. 눈 뜨자마자 침대에 누운 채로 풍지혈 10초 펌핑부터 시작하세요. 귀 뒤쪽 움푹 패인 곳 검지와 중지로 작은 원 그리며 지그시 눌러주는 거 기억하시죠? 그 다음 일어나 앉아서 턱 당기기 5회 합니다. 이중턱 만드는 느낌으로 턱을 몸쪽으로 쭉 당기고 5초 버티는 거예요. 딱 이것만 해도 1분이면 끝나요. 그런데 이 1분이 하루 종일 뇌에 보내는 혈액의 양을 결정합니다. 세수하고 아침 드시고 나서 베개 높이를 확인하세요. 손가락 4개 세워서 쟀을 때 6cm에서 8cm가 맞는지 체크해 보는 거예요. 높으면 당장 바꾸시고 없으면 수건을 접어서라도 높이를 맞추세요. 박 어르신은 처음에 베개를 바꾸는 게 제일 어려웠대요. 익숙한 베개를 버리기가 아깝고 새 베개 사는 게 돈 아까워서요. 그런데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베개 하나 바꾸는 게 병원비 몇십만 원 아끼는 겁니다. 지금 투자하지 않으면 나중에 목 디스크 치료비로 몇백만 원 나갑니다. 점심때는 스마트폰 쓰는 시간을 체크하세요. 30분마다 알람을 맞춰 놓으시고 알람 울리면 무조건 목을 뒤로 살짝 젖혀주는 겁니다. 앞으로 숙였던 목뼈를 반대 방향으로 펴주는 거예요. 딱 10초면 충분해요. 이때 과도하게 젖히지는 마세요. 살짝만 뒤로 젖히고 목덜미 근육이 늘어나는 느낌만 확인하면 됩니다. 저녁에는 효자손 시간입니다. TV 보시면서 날개뼈 사이를 톡톡톡 두드려 주세요. 손이 닿지 않으면 주먹 쥐고 등에 대고 위아래로 문질러도 돼요. 딱 1분이면 충분합니다. 박 어르신은 저녁 뉴스 볼 때마다 하셨대요. 뉴스 보는 7시부터 8시 사이에 1분만 투자하는 거죠. 그러면 하루 종일 구부정하게 있었던 등 근육이 쫙 펴지면서 심장에서 뇌로 피를 밀어 올리는 펌프력이 강화됩니다. 마지막으로 잠들기 전입니다. 낮은 베개를 베고 옆으로 누워서 주무세요. 왜 옆으로 누워야 할까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옆으로 누워 잘 때 뇌의 노폐물 배출 시스템인 글림파틱 시스템이 가장 활발하게 작동한다고 해요. 똑바로 누워 자는 것보다 옆으로 누워 잘 때 뇌 속 아밀로이드 베타 같은 독소가 더 잘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이때 다리 사이에 베개 하나를 끼우면 허리가 편하고 척추가 수평을 유지해서 더 깊은 잠에 들 수 있어요. 이게 박 어르신의 하루 루틴이었습니다. 아침 1분, 점심 10초씩, 저녁 1분, 잠들 때 자세만 바꾸기. 다 합쳐봐야 하루 3분도 안 걸려요. 그런데 이 3분이 어르신의 기억을 되돌려 드렸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궁금해 하실 만한 질문 몇 가지에 답변 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 목을 뒤로 과도하게 젖히면 위험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과도하게 젖히면 아래쪽 목뼈끼리 부딪히면서 통증이 생기거나 목 관절염이 악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살짝만 뒤로 젖히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10초 이내로만 하시고 목 뒤쪽 근육이 가볍게 늘어난다는 느낌 정도만 확인하세요. 절대 무리하게 꺾지 마시고요. 그리고 뒤로 젖히는 건 괜찮지만
옆으로 과도하게 돌리는 건 목 디스크에 안 좋으니 피하세요. 두 번째 질문, 베개 없이 자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베개가 너무 높은 것도 문제지만 아예 없는 것도 문제예요. 베개가 없으면 뇌로 혈액이 과도하게 몰리면서 두통이나 코막힘, 눈주위 부종이 생길 수 있어요.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 퉁퉁 붓거나 눈이 충혈되어 있다면 베개가 너무 낮거나 없어서 그런 겁니다. 6cm에서 8cm, 이게 골든 높이예요. 이 높이를 지켜야 목뼈의 C자 곡선이 유지되면서 뇌 혈류의 균형이 맞습니다. 세 번째 질문, 이미 건망증이 심한데 지금이라도 효과가 있을까요? 네, 당연히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힌트를 주면 기억이 나거나 나중에 갑자기 생각난다면 지금 당장 시작하면 됩니다. 뇌세포는 멀쩡한데 혈류만 막혀 있는 상태니까요. 통로만 뚫어주면 즉각 효과가 나타나요. 실제로 풍지혈 누르면 10초 만에 눈앞이 밝아지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단, 꾸준히 하셔야 해요. 3주는 매일 빠짐없이 실천해 보세요. 그러면 뇌가 다시 정상 혈류량을 기억하고 기억력이 돌아옵니다. 박 어르신도 이 루틴을 2주 실천하면서 중간중간 궁금한 게 생기셨대요. 특히 베개를 낮추고 나서 처음 며칠은 목이 불편해서 다시 높은 베개로 돌아갈까 고민도 하셨대요. 그런데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3일만 참으세요. 3일만 지나면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정말로 3일째 되니까 낮은 베개가 훨씬 편해지셨대요. 무엇보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개운해요. 뇌가 밤새 제대로 된 혈액 공급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보셨다면 댓글에 실천 2글자만 남겨주세요. 그리고 댓글창에서 같은 마음으로 실천하시는 분들끼리 서로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세요. 혼자 하면 어렵지만 함께 하면 훨씬 쉽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다른 어르신들에게도 큰 용기가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기억력이 떨어지는 건 뇌가 나빠서가 아니라 목이 뇌로 가는 혈류를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뇌는 몸무게의 2%인데 혈액의 20%를 쓰는 에너지 괴물이에요. 혈액이 10%만 줄어도 단기 기억을 꺼내는 능력이 확 떨어집니다. 높은 베개, 구부정한 자세, 굳은 목 근육이 추골동맥을 압박하면서 뇌를 굶기고 있었던 겁니다. 둘째, 풍지혈 10초 펌핑, 6cm에서 8cm 낮은 베개, 날개뼈 사이 자극, 스마트폰 눈높이 맞추기, 30분마다 턱 당기기. 이 5가지만 하면 3분 안에 뇌 혈류가 회복됩니다. 하루에 딱 3분만 투자하세요. 아침 1분, 점심 10초씩, 저녁 1분이면 막혔던 뇌 혈류의 고속도로가 활짝 열립니다. 셋째, 힌트를 주면 기억이 나거나 나중에 갑자기 생각난다면 치매가 아닙니다. 뇌 속 어딘가에 기억은 멀쩡하게 저장되어 있는데 혈액이 부족해서 꺼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불안해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실천하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박 어르신은 이 방법을 2주 실천하신 후 손자 이름을 술술 부르게 되셨어요. 3주째 되던 날 진료실에 오셔서 제 손을 꼭 잡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치매 걸릴까봐 얼마나 무서웠는지 아세요? 밤에 잠도 못 자고 울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베개 하나, 자세 하나 바꾸면 되는 거였네요. 왜 진작 이걸 몰랐을까요? 저도 어르신께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라도 아셨으니 다행입니다. 이제부터는 매일 아침 풍지혈 눌러주시고 낮은 베개로 주무시고 손자 보러 가실 때 스마트폰 보시면 눈높이까지 들어 올려서 보세요. 그러면 10년 후에도 손자 이름을 또렷하게 부르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기억은 사라진 게 아닙니다. 단지 목 어딘가에 갇혀 있을 뿐이에요. 뇌세포는 멀쩡한데 혈액만 부족한 겁니다. 호스가 꺾여서 물이 안 나오는 것처럼 목이 꺾여서 피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호스만 펴주면 물이 콸콸 나오잖아요. 목만 펴주면 기억도 콸콸 돌아옵니다. 오늘 밤부터 베개부터 바꿔보세요. 높은 베개 치우고 6cm에서 8cm로 낮추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 눈 뜨자마자 풍지혈 10초만 눌러보세요. 단 하루만 해보세요. 그러면 아시게 될 겁니다. 아, 이게 진짜구나. 내 머리가 정말 돌아오는구나. 박 어르신처럼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손자 이름, 며느리 전화번호, 어제 먹은 반찬 이름. 그 모든 기억들이 여러분 뇌 속 어딘가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단지 꺼내는 길만 막혀 있을 뿐이에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시작점이 되길 바랍니다. 기억을 되찾으세요.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